이제 잠시 후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민간인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게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 수술하는 날입니다. 규제 개혁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영작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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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 수술하는 날인데 네. 암덩어리, 처부서야 할 원수 이런 발언 때문에 대통령 발언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암덩어리요? 우선 암덩어리는 처부숴야 할 원수라는 건 맞은 얘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암덩어리 없어야죠, 사실. 처부숴야 할 원수 얘기는 이제 그걸로 끝났고 예. 암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이게 제목이 떠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을 하셨다. 어떤 점에서요? 암덩어리란 말이. 그래요? 네, 암의 생리를 이해하면 돼요. 예. 네, 암이라는 것은요, 암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세포. 네, 나쁜 세포죠. 이게 분열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자기가 살기 위한 혈관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암이 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빨대죠. 예. 그래가지고 그 빨대를 대고 빨아먹으면서 암이 자라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암이 암덩어리가 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처음에 이제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직인데 하나 만들어놨다고 그래봐요. 예. 아니면 잠시 쓰고 말아야 될 조직인데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면 암과 똑같이 이것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꾸 이제 하나둘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암의 빨대와 비슷하게 규제가 규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의 그런 현상을 이 캔서에서는 암에서는 이제 엔지오지네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빨대가 규제예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암의 그 혈관을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치료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와 똑같이 공무원 쓸데없는 공무원 조직 그게 암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일부. 네. 예. 그러니까 암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세포가 그렇죠. 생겨가지고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도 일부 쓸데없는 조직이 이렇게 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야 될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야죠. 규제가 빨대니까. 네, 그런데요. 암에도 네. 종류가 많잖아요. 예. 네. 암의 종류가 많고 암의 차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 화학요법도 예, 하고 방사선을 하기도 방사선도 하고 여러 가지 요법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개혁과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할 거예요,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암 환자들은 치료하고 나서 계속 약을 주면서 계속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계속 관찰해서 치료가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완치 판정 내리죠. 네, 그것 5년.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이번에 한번 다 쳐내고 그러고 나선 계속 화학요법을 써야죠. 그리고 계속 관찰하고 예. 그래서 여러 해 지나면서 이제는 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암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 발언이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공학을 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런 이해가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암덩어리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란 말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아니 예전 같으면 이런 네. 청와대 회의들 보통 비공개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전 국민이 네. 말하자면 암덩어리라고 비유를 한다면 네. 이 수술 과정을 전 국민이 다 맞아요. 생중계로 완전 지금 공개. 보게 됐어요. 그렇죠.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도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말끔하게 했는데 며칠 후에 다른 데 암이 생겨서 죽는 경우도 예,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지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를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고 토론함으로써 그 암덩어리가 어디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희생물도 생겨요. 사실 암덩어리가 아닌데도 암으로 오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그런 희생을
두려워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암 치료 받다 사람 치료 잘못돼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각오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야말로 이건 생사를 건. 그렇죠. 생사를 암이라는 것이 자꾸 퍼져나가면 다른 데까지 암이 이제 빨대를 끼고 빨아먹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의 영양 부족도 걸리고 또 다른 데로 퍼져가지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 조직에 쓸데없는 공무원 조직,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 조직, 잠시 있다가 말아야 될 공무원 조직이 예. 점점 커지면서 빨대를 대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우와. 네. 네. 그런데 물론 뭐 네. 규제를 혁파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네. 그런데 모든 규제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필요한 규제도 있잖아요. 사람 세포도 네. 좋은 세포가 있고 나쁜 세포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거 구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규제가 좋은 규제나 이 규제가 나쁜 규제나 어떤 거는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규제 혁파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 어드바이서를 지낸 그 케네스 갤브레스라는 사람 뭐라 하냐면 공무원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조직을 키운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 조직이라는 것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자꾸 뭐 민주화 운동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는 좀 그런 데 더 이 신경을 쏟고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규제라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사례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화장품 업체 대표는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또 규제가 있고 네. 알코올이 들어간 양념장에도 주세를 먹인대요. 네. 우리가 몰랐던 아니, 특별한 생활 지식들. 속에 자기 이런- 나름대로 알코올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빨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빨대예요. 양념장에도 이제 네, 양념장에도 빨대를 대는 꽂고 뭐 여기도 꽂고 여기. 그 내가 빨대라고 그랬잖아요. 규제가. 네. 암세포의 혈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규제 완화는 시장의 오작동을 부른다. 네.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고 신용카드 사태가 그랬다. 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곳도 있는데 네. 자 그러함에도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구분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판단이에요. 그걸 과학화하려고 그러는데 예. 눈으로 보고 패솔로지스트라는 사람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예. 네. 그와 똑같이 이것도 그런 규제를 갖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 앞과 뒤를 계속 봐야죠. 야 그럼 오늘 회의가 그야말로 시작이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암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예. 쉽게 돼요? 어림도 없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암덩어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암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동안 놔뒀을까요? 그동안에 진작에 조기 치료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계속 정당화시키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죠. 굳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예. 네. 네. 좀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너 뒤 터트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잡힌 약점이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나는 빚진 게 없으니까 네, 난 이거 네. 다 털고 갈 수 있어. 네. 이거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좀 4년, 거의 4년 남았죠, 임기가.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암 치료를 하듯이 개혁을 해야 돼, 규제 개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공무원 뭐가 달아지니까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예. 반발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무서우면 절대 못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규제 혁파에 대한 당위성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할 테지만요. 네. 그런데 좀 이런 우려도 들어요. 너무나 관료와 공무원 조직 사회를 네. 악으로 그러니까요. 몰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좀 그런 그 것도 조직의 있지만요. 저항도 우려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공무원 조직의 저항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야. 그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관제사들이 파업했잖아요. 1981년도에. 네. 네. 그때 뭐런가 하면 너희가 감히 나를 손을 대? 어림도 없어. 내가 파업하면 미국 다 마비돼. 그리고 파업을 한 9천 명인가가 파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레건 대통령이 전부 다 해고했죠.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고비를 남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워서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기 그 현실 정치 네.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하고 정동영 상임고문이요. 네. 기초공천 무공천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나서셨어요. 네. 정동영 고문은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냐. 자, 이거 저거 좀 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왜 통합하는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는데 당시에는 가만히 있으셨다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노정될 거라는 거는. 그거는 기초 단체의 선거 결과는 민심이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통합진보당이 1번, 2번이었고 3번 아니에요. 예, 3번이. 3번이 상당히 많이 진출할 수가 있죠. 그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아, 신당이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당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되면. 네. 새정치연합이요. 민주연합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통합진보당이 많이 그러면. 그러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질 거예요? 네, 사회적인 그건 대단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네. 네. 이 무공천을 철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기류가 느껴지는 뭐 잘못된 느껴지고 거라면 과감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철회를 해야죠.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죠. 아니 DJ는 4번 나왔댔잖아요. 예. 정계 은퇴했다가 돌아왔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그걸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습니다. 예. 누구라 어떤 사람도 다 판단 잘못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박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